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각 정당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앞으로 3주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은 선거 절차를 포함해서 전북 유권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엄상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엄상현 기자, 이제 대선까지는 3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먼저 앞으로 남은 선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정리해 주실까요? 먼저 그래픽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바로 다음 날인 15일부터 22일간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권을 행사한 우리나라 국민은 바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국민입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멀리 나가 있는 배를 타고 나가 있는 선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상투표가 진행되는데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9일 대망의 본투표와 개표를 끝으로 20대 대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아직 선거의 명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유권자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네, 전북 지역 유권자는 전체 도민의 약 86%에 해당하는 153만 3,3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약 0.5%, 7,700여 명가량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전주시가 55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또 익산이 24만여 명, 군산이 23만여 명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 도시가 전라북도 전체 유권자의 약 66%를 차지를 합니다. 네, 전북 지역의 인구가 지금 감소세잖아요. 그런데 유권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권이 만 18세로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도내 만 18세 유권자가 약 18,0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인구 감소분을 감안하고 이 수치를 좀 더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풀이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시국에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입니다. 기존 선거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이 바로 코로나19 시국에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가 됩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상당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투표소 내 방역 시스템은 아마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유지될 것 같고요. 네네. 하나 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확진돼서 격리 중인 이 확진자 유권자들인데요. 지난 총선 때는 별도의 투표 공간을 마련해서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 투표에서는 별도의 시간을 아예 따로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14일 국회가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은 격리자 등에 한해서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열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투표 마감 시간이 기존에 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늦춰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일반 유권자도 이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요, 말이나 전화로 이렇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표출할 수가 있고요.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 당일, 그러니까 3월 9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 과정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모자 같은 걸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네. 특정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을 때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들을 SNS에 퍼날랐다. 이거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대선 기간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건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요. 각 후보와 정당들은 이 전북 지역의 득표 목표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득표가 64.84%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23.76%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전국의 정치 지형이 지금 변화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90% 득표를 장담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목표인 25% 득표를 지금 현재 목표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전북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